너희가 갑자기 왜 찾아왔어? 갑자기는 무슨 갑자기야? 오늘이 엄마 생일인데 다 같이 식사라도 한번 해야지. 생일? 난 생일이고 뭐고 다 필요 없으니까 그냥 돌아가. 엄마, 요즘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조용히 쉬고 싶어서 그래. 생일인데 같이 밥도 먹고 손주들도 봐주면 좋잖아. 됐으니까 그냥 다 데리고 돌아가라고. 내 인생 사는 것도 힘들어. 엄마, 왜 이렇게 매정해? 일단 이 문 좀 열어봐. 애들이랑 같이 왔다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그냥 돌아가라고. 앞으론 용건 있으면 전화로 하고 내 생일이건 명절이건 찾아오지 마.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오늘 이야기 속의 주인공은 65세 김 씨와 그녀의 아들, 딸들에 대한 사연입니다. 김 씨의 남편은 먼저 세상을 떠났지만 그래도 자식이 둘이나 있었어요. 하지만 자식들은 혼자가 된 김 씨에게 별 관심도 없고 생일이 되어도 먼저 기억하고 연락하는 놈들도 없었습니다. 예전부터 자식들은 항상 그랬고 미리 말을 해놓지 않으면 부모의 생일을 알지 못했어요. 그나마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모여서 식사를 하기도 했고 김 씨가 자식들에게 연락을 해서 부부의 생일을 챙기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나이도 먹고 혼자가 되고 나니 그런 걸 챙기는 것이 민망했어요. 항상 알려줘야만 겨우 챙기려는 모습에 구차한 기분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김 씨가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있으니 자식들은 아무도 연락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생일에도 항상 혼자 보냈고 이제 와서 뒤늦게 자식들이 집으로 찾아온다고 해서 전혀 반가운 상황도 아니었어요. 사람이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하면 그만한 이유가 있는 법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자식들의 방문을 무조건 환영했겠지만 이제는 전혀 아니었어요. 믿었던 자식들에게 이런 취급을 당할 바에는 혼자 지내는 것이 나았죠. 그래서 김 씨는 생일인데도 불구하고 문을 걸어 잠근 채 찾아온 자식들을 쫓아내버렸어요. 김 씨에게는 아들과 딸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를 참 잘 따르던 자식들이었지만 사춘기를 겪고 나이를 먹어갈수록 부모의 품에서 멀어졌고 각자의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두 아이들이 전부 독립을 한 뒤로는 김 씨와 남편도 본인들의 노후 대비를 위해 바쁘게 살았어요. 서로 그리 멀지 않은 거리에 살았지만 다들 각자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 얼굴 볼 일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가족들의 생일이라거나 기념일이 있을 때면 항상 자식들에게 연락해 약속을 잡고 다 같이 모여 식사 정도는 했었어요. 내일 애들 다 온대? 아까 전화했더니 둘 다 올 수 있대요. 저녁에 만나서 밥 먹기로 했어요. 그 녀석들은 항상 먼저 전화를 걸어야 온다고 하네. 아직도 자기 엄마 생일을 몰라? 다들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그렇죠. 완전 엎드려 절받기야. 우리가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켰나 봐. 김 씨도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지만 이렇게라도 모일 수 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남편은 본인의 환갑이 지나고 1년 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고 나서 하루가 다르게 상태가 악화되었고 수술도 해보고 손을 쓸 수 있는 건 다 해봤지만 병원에서 눈을 감았어요. 아직 두 아이들은 시집 장가도 가기 전이었기 때문에 혼자 남은 김 씨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기분이었죠. 아무리 자식들이 있다곤 하지만 김 씨가 믿고 의지하며 살아온 건 남편이었어요. 든든한 짝꿍이 사라져서 세상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죠. 하지만 떠난 사람은 어쩔 수 없었고 남겨진 사람은 어떻게든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하루, 한 달, 1년, 시간이 지날수록 슬픈 생각은 점점 희미해져 갔죠.
그러는 동안 김 씨의 자식들은 1년 간격으로 모두 결혼을 했고 김 씨의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가정을 꾸리고 살았어요. 먼저 딸이 시집 갔을 때는 약간 서운한 마음이었는데 아들까지 장가를 가고 난 뒤에 혼자 집에 돌아와 펑펑 울고 말았어요. 원래 이전부터 자식들과는 따로 살고 있었지만 그래도 다들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 걸 보니 이젠 정말 혼자가 된 기분이었죠. 하지만 또 다시 시간이 많이 지나고 그런 생각조차도 희미해졌어요. 혼자 먹는 밥, 혼자 지내는 시간이 외롭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점차 그 생활에 적응이 되어 갔어요. 우리 딸 뭐해? 바빠? 아니, 우리 방금 퇴근했어. 이제 저녁 먹으려고. 엄마 왜? 내일 토요일이잖아. 뭐 하는지 궁금해서 전화해봤지. 내일? 우리 내일 선우 데리고 키즈 카페 갔다가 저녁에 밖에서 밥 먹고 들어오려고. 아, 그래? 내일 엄마가 저녁이나 사줄까 해서 전화한 건데. 다음에 먹어요. 내일 저녁은 이서방이 예전부터 가고 싶다던 곳을 예약해놨어. 그래, 알겠어. 다음에 보자. 그날은 김 씨의 생일이었고 여전히 아들, 딸에게는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딸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역시나 자기 식구들끼리 보낸다는 대답이 돌아왔을 뿐이었죠. 딸은 결혼할 때 시댁에서 집을 사주었고 그래서 그런지 시댁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았어요. 원래도 부모에게 그리 살가운 편은 아니었지만 항상 시댁을 의식하고 밥 한번 같이 먹으려 해도 약속을 잡기 쉽지 않더라고요. 명절마다 차례를 안 지내는 딸의 시댁이었기 때문에 온 식구들끼리 가족여행을 다녔고 그래서 딸도 거길 따라다니느라 김 씨를 만나러 올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원래 무심한 성격이라 별 기대도 하지 않았고 이런 생활을 몇 년 하다 보니 자식은 부모의 생각보다 훨씬 먼 관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는 남편도 없고 자식들에게는 각자의 새로운 가족이 생겼으니 김 씨는 혼자 살아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죠. 시간이 지날수록 자식들에게 서서히 잊혀지는 존재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어쩌다 생각이 나면 안부 전화 한 통이 올 때도 있었지만 한 달에 25일 이상 아무런 소식도 없었죠. 김 씨는 최근 들어 무척이나 쓸쓸한 기분을 느끼게 되었어요. 혼자 살게 된 지도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익숙해질 때도 됐는데 가끔 날이 너무 좋거나 가족들 누군가의 생일이 되었을 때는 다 같이 모여서 시끌벅적하게 보내고 싶었죠. 김 씨는 여전히 아들, 딸, 며느리와 사위의 생일까지 챙기며 축하 전화를 하고 선물이나 용돈이라도 보내주곤 했지만 김 씨의 생일을 궁금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생일이라고 해서 평소와 다른 건 아무것도 없었고 아침에 혼자 일어나 다른 재료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미역국을 끓여 먹은 것만이 본인에게 하는 유일한 생일 축하였죠. 남편이 있었다면 단둘이 외식이라도 했을 텐데 혼자서는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맛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일어나 아침을 먹고 늦기 전에 출근을 했어요. 나이가 환갑이 진작 넘었지만 김 씨는 쉬지 않았습니다. 아직 몸이 아픈 곳 없을 때 생활비라도 더 벌어두어야 한다는 생각이었고 집에 가만히 들어앉아 있으면 점점 더 안 좋은 생각에 사로잡혔어요. 차라리 나가서 몸을 움직이는 것이 나았고 일은 쉽지 않고 몸이 고단했지만 그만큼 퇴근하고 들어와 저녁을 먹고 나면 일찌감치 잠에 들었습니다. 사실 돈이 크게 필요했다기보다는 뭔가 몸을 피곤하게 하면 다른 잡생각이 나지 않고 시간이 빨리 가니 좋았어요. 김 씨의 생일날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적적한 마음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고 한참 뒤에 받은 아들은 자기가 지금 한국이 아니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저희 지금 일본이에요. 일본?
거기까지 뭐 하러 갔어? 뭐 하러 가긴요. 놀러 왔죠. 아들이나 딸이나 하나같이 김 씨의 생일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여기가 너무 복잡해서 제가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그렇게 전화를 끊었고 결국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듣지 못했죠. 나이를 먹으니 연락하는 친구도 많지 않았고 생일이라고 해서 딱히 연락이 오는 곳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들은 한 박자 늦게 김 씨에게 전화를 걸어 어제가 생일이었냐고 물었어요. 엄마 어제 생일이셨네요? 왜 전화하셨나 했는데. 제가 화요일에 한국 들어가는 대로 용돈 보내드릴게요. 괜찮아. 난 너희들 별일 없으면 밥이나 한 끼 먹으려고 했지. 그러게요. 같이 식사라도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저도 나이 먹으니 생일 같은 거 잘 안 챙기게 되더라고요. 그냥 집에서 미역국이나 한 그릇 먹으면 그만이지. 온 식구 다 모여서 파티하던 시대가 아니잖아요. 엄마, 미역국은 드셨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들의 말은 정말 서운하게 들렸습니다. 끝까지 축하한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고 돈을 보내줄 테니 알아서 보내라는 소리였죠. 무심함을 넘어 차가움마저 느껴지는 아들의 말에 김 씨는 말도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도 그렇고 지영이도 그렇고 최소한 부모 생일은 기억하고 살아야 하지 않겠니? 내가 대단한 걸 바란 건 아닌데 참 너희들도 너무한다. 엄마, 제가 워낙 회사 일로 바쁘다 보니 그런 걸 잘 신경 못 써요. 와이프한테도 기념일 기억 못 한다고 혼난단 말이에요. 그래 알겠다. 바쁜데 시간 뺏어서 미안하다. 여행 잘하고 돌아와라.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서도 김 씨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매번 그랬지만 이제는 자식들에게 배신감이 들어 그 이후 김 씨도 먼저 연락을 하는 일이 없었어요. 서로 1년을 그렇게 대면하게 살았는데 김 씨의 생일을 얼마 남기지 않고 이번엔 아들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작년에는 저희가 깜빡 잊고 그냥 넘어갔잖아요. 앞으로는 절대 그럴 일 없을 거예요. 저희가 가서 생일상 차려드릴게요. 그러더니 정말 생일 아침에 아들과 며느리가 찾아와 미역국과 잡채를 싸와서 근사한 생일상을 차려주었어요. 오랜만에 남이 차려주는 생일상을 받아본 김 씨는 적지 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아들을 오해하고 있었고 역시 가족밖에 없구나 생각했죠.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그리고 이건 저희가 준비한 작은 선물이에요. 생각지도 못했던 선물까지 받고 나니 너무 고마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김 씨가 냉장고에서 과일을 꺼내 대접을 하려고 하자 아들은 며느리에게 집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좀 사오라고 시켰어요. 커피? 우리 집에도 있는데 뭐하러 카페까지 가? 아니에요. 마시고 싶은 게 있어서요. 당신 천천히 다녀와. 그렇게 며느리를 집에서 내보낸 아들은 표정을 싹 바꾸더니 김 씨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엄마, 다름 아니라 저희가 부탁 좀 드릴 게 있어서요. 현금 가진 건 없으시죠? 이 집 담보로 대출을 5천만 원만 받아주실 수 있을까요? 아들의 말에 김 씨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그럼 그렇지 생전 한 번도 챙겨본 적 없는 생일을 아들이 먼저 나서서 챙길 리가 없었습니다. 김 씨는 자식들을 결혼시킬 때 아들, 딸 구별 안 하고 똑같이 1억씩 현금으로 내주었어요. 그걸로 혼수를 맞추던 집을 구하는 데 쓰던 알아서 하라고 말했죠. 하지만 5천을 더 달라는 말은 김 씨에게 너무 큰 부담으로 들렸습니다. 그나마 현재 대출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김 씨는 생활비에 큰 문제 없이 혼자서 살아갈 수 있었어요. 엄마, 제가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고 빌려달라는 거예요. 이자랑 원금도 다 제가 책임지고 갚을게요. 김 씨가 심각한 표정이 되자 아들은 자기를 믿어달라며 끝까지 대출을 받아주길 원했습니다. 제가 딱 3년만 쓰고 싹 다 갚을게요.
돈을 빌리는 이유는 며느리가 장사를 하고 싶다는 것이었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요즘 같은 불경기에 장사가 잘 될 리가 없었어요. 김 씨는 혼자 살아가는 이 상황에서 감당할 수 없는 빚이 늘어나는 게 무서웠고, 아들에게 확실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나이도 있고 일할 수 있는 시간도 얼마 없어. 지금 대출을 새로 받는 건 너무 부담스럽다. 아들의 기분을 살피며 조심스레 이야기했지만 명백한 거절이었어요. 본인의 예상과는 달랐는지 아들은 표정이 굳어버렸고, 잠시 후 커피를 사온 며느리도 대충 분위기를 읽었는지 얼굴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번 생일에 자기들이 먼저 연락하고 집까지 찾아온 이유는 돈을 빌려가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 같았어요. 100만 원, 200만 원 정도는 김 씨도 빌려줄 수 있었지만 5천만 원은 너무나도 부담이 되는 큰 돈이었습니다. 아들은 끝까지 포기를 못했는지 자기가 원금의 이자까지 싹 다 갚을 텐데 대체 그걸 왜 빌려주지 않냐며 김 씨를 원망했어요. 결국 본인의 뜻대로 풀리지 않자 며느리와 함께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 버렸고, 김 씨와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을 한번 겪어보니 생일이라고 자식들이 찾아오는 것이 마냥 좋은 일이 아니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평생 자식에게 대단한 대접을 바란 적은 없었지만 그래도 참 씁쓸했어요. 자식은 부모에게 뭔가 바라는 것이 있을 때만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아들에게 몇 번 더 연락이 왔고 그때마다 계속 돈을 빌려달라는 말뿐이었어요. 아들의 그런 태도를 보며 김 씨는 더욱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중요하다지만 말년에 돈이 없어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싶지는 않았으니까요. 딸도 마찬가지였고 아들처럼 대놓고 돈을 달라고 하진 않았어도 자기들 볼 일이 있어서 아이들을 맡길 때만 김 씨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처음엔 좋은 마음으로 손주를 봐주었지만 그런 부탁을 할 때가 아니면 평생 안부 전화 한 통 하지 않는 딸에게도 아들과 마찬가지로 정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아들, 딸과 모두 연락이 거의 끊겼고 김 씨도 더는 자식들을 찾지 않았어요. 이제는 무심하고 이기적인 자식들에게 실망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1년 뒤 또다시 김 씨의 생일이 찾아왔을 때 딸은 온다는 연락도 없이 갑자기 김 씨의 집을 찾아왔어요. 엄마, 우리 왔어요. 요즘 왜 이렇게 전화를 안 해? 아직 식사 안 하셨지? 갑작스러운 딸의 방문에 김 씨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너희가 갑자기 왜 찾아왔어? 갑자기는 무슨 갑자기야. 오늘이 엄마 생일인데 다 같이 식사라도 한번 해야지. 딸은 같이 나가서 밥을 먹자고 했지만 김 씨는 모든 것이 다 귀찮았어요. 생일? 난 생일이고 뭐고 다 필요 없으니까 그냥 돌아가. 엄마, 요즘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조용히 쉬고 싶어서 그래. 생일인데 같이 밥도 먹고 저녁에 손주들도 봐주면 좋잖아. 우리 부부 동반 모임이 있어서 저녁에 애들 좀 봐줘. 내일 아침에 데리러 올게요. 역시나 딸은 김 씨의 생일은 핑계였고 평소처럼 아이를 맡길 생각이었죠. 됐으니까 그냥 다 데리고 돌아가라고. 내 인생 사는 것도 힘들어. 엄마, 왜 이렇게 매정해? 일단 이 문 좀 열어봐. 애들이랑 같이 왔다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그냥 돌아가라고. 앞으론 용건 있으면 전화로 하고 내 생일이건 명절이건 찾아오지 마.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김 씨의 말에 딸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고 그렇게 현관문 밖으로 딸과 사위 손주까지 쫓아내버렸어요. 딸은 황당해했지만 김 씨 입장에서는 진작 이렇게 하는 게 맞았습니다. 평소에 전혀 먼저 연락도 없다가
자기들이 필요할 때만 되면 김 씨에게 연락을 하는 것은 아들이나 딸이나 똑같았어요. 생일에 자식들이 찾아오는 것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날 오후 아들에게 전화가 걸려왔고 아마도 돈이나 다른 부탁을 하기 위함이었을 거예요. 엄마, 오늘은 저희가 바빠서 내일 찾아뵐게요. 아니다 됐다. 나 돈 없으니까 찾아오지 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돈 없다고. 생일이고 뭐고 나 혼자 있을 거니까 아무도 찾아오지 마. 그렇게 김 씨는 아들의 전화를 끊어버렸고 기분은 좋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왠지 마음 한켠이 후련해지는 느낌이었죠. 다음 날 딸에 이어 아들까지 김 씨의 집으로 찾아왔고 김 씨는 현관문조차 열어주지 않았어요. 뒤늦게 아들과 딸이 그동안 자기들이 죄송했다며 앞으로는 잘 챙기겠다고 사과했지만 김 씨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김 씨도 혼자가 편했고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는 것도 이젠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글을 보신 모든 분들의 노년에 웃음과 행복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